본 영상은 덱스 전략 분석 및 교육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도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MM 스트래터지 랩입니다. MM은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라는 뜻이고요. 스트래터지 랩, 즉 전략 연구소라는 이름처럼 실제 돈을 쓰지 않고 과거 데이터로 전략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이 영상은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개념, 앱 공통 설명, 그리고 오더북 마켓 메이킹을 다뤄요. AMM 유동성 공급은 2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관심 있는 쪽을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낯선 용어들이 나올 텐데 그때그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따라오세요. 1부 덱스에서 수익을 내는 두 가지 방법. 파이덱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먼저 떠오르는 게 삼각 차익 거래잖아요. 파이에서 블루로, 블루에서 오렌지로, 오렌지에서 다시 파이로 교환했더니 처음보다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익거래 봇들이 가격 불균형이 생기는 즉시 잡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풀들 사이의 가격 차이는 빠르게 메워지고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경쟁도 치열해지고요. 이게 성숙한 덱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일반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오더북 마켓 메이킹, 다른 하나는 AMM 유동성 공급이에요. 이 두 가지는 차익거래처럼 기회를 먼저 낚아채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유동성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사거나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사고 싶을 때 바로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는 구조입니다. 증권사나 대형 트레이딩 펌들이 CEX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덱스에서도 같은 원리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고요. 두 방법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MM 유동성 공급은 두 토큰을 풀에 예치하면 끝이에요. 내가 따로 할 게 없어요. 풀이 알아서 가격을 계산하고 거래를 처리해주죠. 그와는 달리 오더북 마켓 메이킹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덱스에 주문을 올리고 가격이 바뀌면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새 주문을 다시 올리는 걸 반복해요. 사람이 직접 하기엔 너무 빠르고 반복적인 일이라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즉 봇이 담당해요. 2부 오더북 마켓 메이킹이란. 오더북이란 사겠다는 주문과 팔겠다는 주문이 쌓여있는 목록입니다. 업비트나 빗썸에서 호가창을 보셨다면 그게 오더북이잖아요. 현재 파이 가격이 1달러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는 사람은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매수 주문은 현재 가격 아래에 쌓여요. 파는 사람은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매도 주문은 현재 가격 위에 쌓여요. 마켓 메이커는 이렇게 해요. 0.99달러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을 걸고 1.01달러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을 거는 거예요. 두 주문이 모두 체결되면 0.99달러에 사서 1.01달러에 팔았으니 0.02달러 이익이에요. 현재 가격 1달러 기준으로 2%죠. 이게 스프레드 수익입니다. 스프레드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의 간격이에요. 마켓 메이커는 이 간격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평균가 기준으로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게 마켓 메이킹입니다. 마켓 메이커의 역할은 항상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팔고 싶을 때 내가 사주고 누군가 사고 싶을 때 내가 팔아주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있어요. 가격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파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고 해볼게요. 아래에 이 가격에 파이 살게요 라고 걸어둔 매수 주문이 있잖아요. 파이 가격이 내려가다가 그 주문 가격에 닿으면 주문이 자동으로 체결돼요.
체결될 때마다 USDC를 주고 파이를 받아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이게 반복되면서 파이가 계속 쌓여요. 근데 그 파이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들고 있는 파이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평가 손실이에요. 재고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양을 말하고요. 평가 손실은 아직 팔지 않았지만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의 손실이에요.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재고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마켓 메이킹은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시장에서 잘 먹힙니다. 횡보란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오르면 위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다시 내리면 아래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게 반복돼요. 그렇게 스프레드 수익이 꾸준히 쌓여요. 3부 AMM 유동성 공급이란 오더북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AMM은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라는 뜻입니다. 풀에 두 가지 자산을 함께 넣어두면 공식이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해주는 방식이거든요. 파이 500개와 USDC 500달러어치를 AMM 풀에 함께 넣어두면 누군가 이 풀을 통해 교환할 때마다 수수료의 일부가 내 지분에 따라 적립돼요. 지분이란 내가 풀 전체 자금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의 비율이에요. 내가 넣은 금액이 풀 전체의 10%라면 수수료 수익의 10%가 내 몫이 됩니다. AMM의 리스크와 세부 전략은 2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이번 편은 오더북 마켓 메이킹에 집중합니다. 4부 접속과 전략 선택. 앱에 접속하면 먼저 네트워크를 선택해요. 스텔라 메인넷과 파이덱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텔라 메인넷은 XLM, USDC 등 실제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에요. 네트워크를 선택한 뒤 전략을 골라요. 오더북 마켓 메이킹, AMM 유동성 공급, 자동 최적화 세 가지가 있고요. 전략을 선택하면 풀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5부 오더북 마켓 메이킹의 파라미터. 오더북 마켓 메이킹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파트예요. 파라미터 설명, 수익이 안 잡힐 때 점검 방법, 결과 읽는 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란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설정값들을 말해요. 각 파라미터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데이터 건수. 과거 거래 데이터를 몇 건 분석할지 정하는 거예요. 5,000건에서 1만 건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올리면 더 긴 기간을 분석해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데이터 불러오는 시간은 늘어나고요. 내리면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짧은 기간의 우연이 결과에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처음엔 5,000건으로 방향을 잡고 좋은 풀을 찾으면 1만 건으로 정밀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2. 초기 자본.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때 가진 돈이에요. USDC 단위로 입력해요. 올리면 절대금액 기준 수익 손실이 커져요. 비율로 비교하면 결과는 동일하고요. 내리면 수치가 작아질 뿐 비율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수익률 %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3. 네이티브 초기 비율. 초기 자본을 네이티브 토큰과 USDC 중 어느 쪽에 얼마나 나눌지 정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토큰이란 그 네트워크의 기본 코인이에요. 파이덱스면 파이, 스텔라면 XLM이 되는 거고요. 오더북 마켓 메이킹은 두 종류의 주문을 자동으로 걸어 놓아요. 현재 가격 위에 이 가격에 파이 팔게요 라는 매도 주문, 현재 가격 아래에 이 가격에 파이 살게요 라는 매수 주문이에요. 주문이 걸리면 덱스가 토큰을 미리 잠가둡니다. 매도 주문엔 파이를, 매수 주문엔 USDC를 미리 잡아두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양쪽 주문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파이와 USDC가 모두 필요하죠. 파이를 70%, USDC를 30%로 시작하면 파이 재고가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위에 더 많은 매도 주문을 걸 수 있어요. 파이 가격이 오르면 그 매도 주문 가격에 다 체결되고 스프레드 수익이 쌓여요. 반대로 파이 가격이 계속 내리면 아래에 걸어둔 매수 주문이 계속 체결되면서 파이가 계속 쌓이고
그 파이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평가 손실이 커집니다. 파이를 30%, USDC를 70%로 시작하면 USDC가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아래에 더 많은 매수 주문을 걸 수 있어요. 파이 가격이 내리면 그 매수 주문 가격에 다 체결되고 스프레드 수익이 쌓여요. 반대로 파이 가격이 계속 올라도 파이 재고가 적어서 위에 걸 수 있는 매도 주문이 적어요. 그만큼 체결도 적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겠다면 50%에서 시작하세요. 반반 나눠서 시작하면 양쪽 주문이 균형 있게 체결될 수 있거든요. 4. 스프레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의 간격을 %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프레드를 1%로 설정하면 프로그램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0.5% 아래에 매수 주문, 0.5% 위에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걸어요. 올리면 한번 체결될 때 수익이 커져요. 그런데 가격이 내 주문 범위까지 와야 체결되니까 체결 횟수는 줄어들어요. 내리면 체결이 잦아져요. 하지만 건당 수익이 작아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수수료의 2배보다 작으면 거래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2번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매수할 때 한 번, 매도할 때 한 번이잖아요. 수수료가 0.3%라면 스프레드는 최소 0.6% 이상이어야 수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5. 주문 크기. 총 자산 대비 한 번의 주문 금액 비율이에요. 10%로 설정하면 총 자산 1000USDC 기준 100USDC짜리 주문을 낸다는 뜻이에요. 올리면 체결될 때 수익이 커져요. 단 한 번에 큰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자산이 빠르게 한쪽으로 쏠려요. 파이 가격이 계속 내리면 큰 금액의 매수 주문이 계속 체결되면서 USDC가 빠르게 줄고 파이가 빠르게 쌓이거든요. 내리면 자산이 서서히 움직여 안정적이에요. 체결당 절대 수익 금액이 작아지고요. 6. 주문 레이어 수. 레이어란 현재 가격 주변에 겹겹이 쌓아두는 주문 단계를 말해요. 레이어가 3이면 현재 가격에서 가까운 곳부터 3단계에 걸쳐 주문을 동시에 걸어둬요. 올리면 더 넓은 가격대를 커버해요.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여도 어느 단계에서는 체결이 되거든요. 다만 총 주문 금액을 여러 단계에 나눠서 걸기 때문에 한 번에 체결되는 금액이 작아져요. 내리면 현재 가격 가까운 곳에만 주문이 몰려요. 체결은 잘 되지만 가격이 조금만 벗어나면 체결이 멈추고요. 7. 재고 중단. 내 자산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마켓 메이킹을 멈추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70%로 설정하면 총 자산 중 파이가 70%를 넘거나 USDC가 70%를 넘으면 자동으로 중단합니다. 80%로 올리면 더 많이 쏠릴 때까지 계속 매매해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횡보장에서는 수익 기회가 느는데 가격이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리는 추세장에서는 손실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추세장이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60%로 내리면 이른 시점에 멈춰요. 손실은 제한되지만 수익 기회도 함께 줄어들고요. 8. 감지틱과 임계갑.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면 거래를 중단해요. 감지틱은 몇 번의 거래를 관찰할지고요. 임계값은 그 안에서 가격이 몇 % 이상 움직이면 급변으로 볼지입니다. 예를 들어 5번의 거래 안에 가격이 3% 이상 움직이면 중단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감지틱을 줄이거나 임계값을 낮추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일찍 멈춰요. 급락급등 시 손실을 빠르게 차단하지만 일반적인 가격 변동에도 자주 중단될 수 있고요. 감지틱을 늘리거나 임계값을 높이면 웬만한 가격 변동은 무시하고 계속 매매해요. 수익 기회는 늘지만 실제 급변 상황의 대응이 늦어지고요. 이 두 값 사이에는 어느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보호를 강화하면 기회가 줄고 기회를 늘리면 보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 백테스트로 여러 값을 시험해보면서 균형점을 찾는 게 맞아요. 9. 수수료. 실제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예요. 스텔라 기준 0.3% 정도입니다. 이 값을 비워두거나 낮게 잡으면 시뮬레이션이 실제보다 좋게 나와요. 현실적인 결과를 보려면 실제 수수료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6부 오더북 마켓 메이킹에서 수익이 안 잡힐 때 백테스트를 돌렸는데 결과가 마이너스이거나 수익이 거의 없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첫째, 체결 횟수가 0이거나 너무 적다. 가격이 내 주문 범위 안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스프레드를 줄여보세요. 스프레드가 줄면 주문이 걸리는 위치가 현재 가격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체결될 수 있어요. 주문 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더 넓은 가격 범위를 커버하게 되거든요. 둘째, 체결은 많은데 계속 마이너스다. 스프레드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규칙 기억하세요? 스프레드는 수수료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0.3%면 스프레드는 최소 0.6% 이상으로 올려야 해요. 셋째, 재고 중단이 너무 빨리 발생한다. 자산이 한쪽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문 크기를 줄이거나 레이어 수를 늘려 주문을 분산시켜 보세요. 재고 중단 비율을 약간 올려 여유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넷째, 스프레드 수익은 플러스인데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 탓에 재고 평가 손실이 더 컸다는 뜻이에요. 재고 평가 손실은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서 생긴 손실이거든요. 이 경우 파라미터보다 풀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변동이 작고 횡보하는 풀로 바꿔보세요. 급변 감지 임계값을 낮춰 큰 움직임이 시작될 때 빠르게 중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부 오더북 마켓 메이킹에서 결과 읽는 법.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수익률이 숫자로 표시돼요. 핵심 2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는 스프레드 수익이에요. 매수매도 양쪽이 체결되면서 실제로 번 돈이에요. 다른 하나는 재고 평가 손익입니다.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생기는 평가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에요. 좋은 결과란 스프레드 수익이 꾸준히 쌓이고 재고 손실이 그보다 작은 경우예요. 중단 사유도 꼭 확인하세요. 재고 한도 초과로 멈췄는지 급변 감지로 멈췄는지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오더북 마켓 메이킹의 개념부터 파라미터, 수익이 안 잡힐 때 점검법, 결과 읽는 법까지 살펴봤어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스프레드는 수수료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켓 메이킹은 횡보장에서 빛을 발해요. 이 편에서는 AMM 유동성 공급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AMM이 왜 다른지, 비영구적 손실이 무엇인지, 어떤 풀을 골라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